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책플미 오늘 9월 19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우리 최 상무님도 주말 잘 쉬셨습니까? 예, 잘 쉬었습니다. 예. 그 9일날 토요일날 그 강의를 보러 오셨다고. 예, 네. 갔었습니다. 어땠어요? 아주 잘 밸런스가 맞춰진 강의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특히 박 전무님 강의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 김영희 교수님도 나오시고 저도 나오고 하면서 약간 이렇게 시장에 대한 예. 비관적으로 보시는 교수님, 그리고 저는 뭐 지금 너무 이제 시장을 좀 좋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밸런스가 맞아 예, 것 같네요. 우리 홍 박사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홍 박사님은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사람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산 배분의 원칙 그리고 글로벌 자산 배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직접 툴을 발견하신 거를 갖다가 오픈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를테면 40대나 50대인 분들이 원화 자산하고 달러 자산을 몇 대 몇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산에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홍춘욱 박사님이 보니까 명함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자산운용사인가 자문사 대표가 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투자 자문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네.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분입니다. 예. 예. 그 홍춘욱 박사님이 그 전략도 하시고 그 국민연금 가셔가지고도 그죠? 예. 네, 전략하시고 재작년 코로나 때 이제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야 된다 얘기하셨다가 또 재작년 코로나 이제 많이 지수가 올라왔을 때 나는 판다. 그러면서 굉장히 컨트레리언 식의 그런 전략을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예. 비쌀 때는 팔고 싸지면 사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조금 뭐 저랑도 좀 비슷한 견해를 보여주셔가지고 이번에는 무슨 말씀하셨나 예. 제가 좀 궁금을 했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이 그 분의 말씀의 핵심이고요. 예. 한국 자산에 대한 특히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홍 박사님. 예. 구조적으로 뭐 지배 구조나 수익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달러 자산에 비해서 여류에 있기 때문에 달러 자산을 꼭 가져가라 이런 네.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우리 그 최상무님 아드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시장 분위기에 예. 민감한 것 같아요. 예. 홍 박사님도 이제 좀 시장에 대해서 예. 한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예. 부정적으로 보신다는 예, 거죠. 그래서 제 아들이 어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이 네. 왜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6학년이라 안 그랬어요? 예, 6학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달러 환율을 얘기해요. 예,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네. 저희가 짐바브웨 사례를 봤대요. 네. 짐바브웨 저 알지도 못하는데 네. 아프리카에. 예, 얼마 전에 물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네. 뭐 빵 하나 사는데도 돈이 엄청 많이 필요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뭐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예. 고등학교 들어가면 예. 우리 체슬리의 인턴 한번 보내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포텐셜이 커 보입니다. 네. 그 S&P 500하고 코스피 밸류에이션을 항상 월요일마다 이제 체크해 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4.77% 하락을 했고요. 네. EPS 상향은 한 0.06%. 그래서 계속 EPS는 올라오네요. 예, 계속 EPS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금리입니다. 그렇죠. 다들 네. 인지하다시피 페드가 사실 금리를 활용해서 자산 시장을 좀 압박하는 느낌이 있고요. 주택 시장도 물론이고 주식 시장도 물론이고, 왜냐하면 자산 시장을 통한 부의 효과나 소득 효과 이런 것들이 네. 사실 인플레를 잡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은 의도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최근에 한 달 동안에 보면은 지수가 올랐다 빠졌다 뭐 이렇게 됐지만 1개월 동안 S&P 500이 마이너스 10% 빠졌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페드 쪽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결국 그 미국인들의 가계자산의 상당 부분이 주식에 들어가 있고
은퇴 자금들이기 때문에 네. 페드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 자산 시장하고 금리의 속도하고 금리 인상의 속도하고 균형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비추세 구간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빠졌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해서 4, 5%, 뭐 7%씩 빠졌고 테슬라가 1.2% 올랐는데 정말로 그 이익 추정의 그 상향 조정 폭 자체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 탁월하게 지금 돋보이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익 추정치가 1.0% 올랐고요. 네. 다른 기업들은 밋밋한 가운데 테슬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메타나 엔비디아 이런 그 성장주들이 13%, 8% 이렇게 빠졌고요. 나머지 전통 주식들, 그러니까 헬스케어나 금융 이런 것들은 S&P 500 대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강한 면모나 또는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랑 이익이랑 예. 같이 딱 이렇게 놔두니까 예. 되게 보기 좋네요. 예. 이익 추정치가 테슬라가 1% 올랐고 예. 주가도 1.2% 예. 이렇게 올랐는데 메타 같은 경우가 주가가 13.5%나 지난주에 빠졌는데 예. 이익 추정치는 플러스 0.3% 예. 이렇게 올랐고 아마존은 이익 추정치가 1% 빠졌어요. 예. 빠지고 주가도 마이너스 7.3%. 예. 이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익 추정치와 주가가 예. 다르게 움직일 때 그 사이에서 또 투자의 기회가 이제 아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재밌네요. 예. 그래서 9월 16일 기준으로 보면은 S&P 500이 PER 16.3배 거래되고 있고요. PBR이 4배가 깨져서 3.9배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ROE는 여전히 23.9%로 좀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주요 기업 PER 보시면은 애플이 23.4배, 마이크로소프트가 23.1배, 구글 16.4배, 그리고 아마존 44배, 메타 11배, 테슬라 56.5배, 그리고 엔비디아 32배 이런 정도로 그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주가가 빠지면서 그 PER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가가 빠지고 그 EPS가 같이 빠져버리면은 네. 사실은 PER이 낮아지는 효과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엔비디아나 메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섹터 흐름 보시면은 전 섹터가 하락세인 가운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헬스케어, 금융, 유틸리티 정도가 지수 대비 하락폭이 좀 적어서 선방을 했고요. 전반적인 지수 관점에서 보면은 9월 FOMC를 앞두고 지금 가파른 금리 상승세가 또 나타나고 있는데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미국채 10년물이 3.5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잠깐만요. 이게 3.45 정확하게는 3.45%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주황색 선으로 된 것이 미국 S&P 500의 12개월 포워드 EPS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는 계속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서 지수의 멀티플에 말씀하셨듯이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 상승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우리 투자자분들도 꼭 마음에 좀 두시고 계셔야 되는데 주가가 여기서 더 한 차례 큰 폭의 하락이 있을지 없을지는 금리 수준도 중요하지만 이 이익 추정치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닷컴 버블 이후에 2001년, 2년도까지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때 그때 나스닥이 5,100에서 2002년 9월 정도까지 해서 1,100까지 빠지거든요. 그렇게 빠졌을 때 S&P 500 PER을 보면요. PER이 안 떨어져요.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지는데도 PER이 안 떨어졌던 이유가 예. 주가가 박살나는데 이
어닝도 같이 빠지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02년도에 S&P 500 기준으로도 뭐 거의 한 50% 가까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PER을 보니까 여전히 32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런 거에 반해서 지금은 주가가 빠지면 이 어닝이 탄탄하게 버티고 있고 오히려 어닝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PER이 16.3배까지 이렇게 착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닷컴 버블 이후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다른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주가 차트만 이래 막 보고 아 여기서 더 빠져야 된다. 그건 이제 밸류에이션을 안 해봐서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EPS 증가율보다 미국채 10년 금리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가팔라서 증시가 좀 억눌려 있는 상황인데 6월 FOMC 기억하시면 미국채 10년물이 피크아웃하면서 시장이 회복 또는 랠리를 한 달 정도 보였지 않습니까? 네. 2달 정도 보였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좀 관찰하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3월 달에도 예. FMC 회의 딱 있고 나서 예. 주가 랠리가 있었고 6월 달에도 그랬었고 그 3월, 6월이 어떤 의미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3월은 페드가 첫 금리 인상을 했을 예. 때였고요. 근데 그 첫 금리 인사를 단행을 했더니 이제 주가가 오히려 그 전에 약했다가 단행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고 6월은 처음으로 예. 최근에 거의 뭐 한 40년 만에 75bp 인상을 한 거잖아요. 맞아. 94년 이후로 그렇게 처음으로 75bp 인상을 했더니 오히려 하고 나서 6월 중순부터 주가가 랠리가 시작됐었던 거고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FMC 회의 이후에도 좀 비슷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한번 지켜보죠. 이번에 예.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금요일 날 페덱스 때문에 좀 예. 사람들의 좀 마음이 좀 심란했었을 텐데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운송 지수가 경기를 결정한다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좀 있잖아요. 네. 선입견 고정관념 내지는 뭐 그런 생각들이 있을 텐데 페덱스가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이 회사가 회계연도가 5월에 끝나거든요. 네. 그런데 6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할 때 2023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를 줬었어요. 네. 근데 꽤 그때 미래 전망을 밝게 보고 가이던스를 좋게 줬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취소해 버렸어요. 아, 그 그래요? 가이던스 자체가 자기네들이 지금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네.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그걸 다시 철회하면서 투자자들을 좀 놀라게 했죠. 이번 주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해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페덱스의 그 EPS 추정치가 주간으로 16.9%가 하향이 됐습니다. 네. 밑에 S&P 500 내에 운송 섹터가 있고 그 운송 섹터 내 기업들을 이렇게 보면은 페덱스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 이름이 낯익어서 커 보이잖아요. 근데 네. 시총은 42빌리언밖에 안 해요. 아 그래요? 예. 밑에 표 보시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조? 예,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전체 그 S&P 500 내 운송 섹터의 그 시총을 보면 588빌리언이거든요. 네. 그 가운데 UPS가 154빌리언으로 가장 높고요. 오히려 페덱스보다 한 3.5배 더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쟁사이면서도 1, 2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니언 퍼시픽이라는 철도 기업이 있고요. 네. CSX 그리고 NSC 해서 철도 기업들이 철도 기업이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들 뭐 사우스웨스트라든지 델타라든지 뭐 요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든지 요런 데들이 차지하고 있고 육상하고 항공 같이 하는 데는 이제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UPS하고 페덱스 요 두 기업이 대표적인데 의외로 그 차이가 크게 납니다. 시총에서도 차이가 나고 실제 그 옆에 그 회계연도 작년 회계연도에 그 매출 증가율하고 영업이익 증가율,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에서만 보더라도 수익성에서 페덱스는 6.7%,
그리고 UPS는 13.2% 하면서 그 이익률 수익성에서도 2배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페덱스 이번에 이제 페덱스가 그 실적 가이던스를 철회한 것이 정말로 경기 요인인지 아니면 이 기업의 내부적인 펀더멘탈 요인인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페덱스의 어떤 이런 액션이 전체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어떤 시그널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런 것 같습니다. 예, 한 두 가지 제가 느낌이 오는데 예. 첫 번째는 이렇게 가이던스를 줬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또 바로 철회를 하면서 예. 우리가 준 가이던스가 지금 이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투자자들한테 예. 또 바로바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좀 부럽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다우 운송지수가 예. 전체적인 시장을 약간 선행한다. 예. 그래서 다우 운송지수가 꺾였을 때 이제 시장을 조심하라. 예. 저도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다우 운송 다 합쳐봐야 시총이 이 기업들 다 합치니까 588빌리언이에요. 예, 588빌리언입니다. 아니 그 588빌리언이면 지금 테슬라가 951빌리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테슬라 한 종목도 안 되고 버크셔 해스웨이가 606빌리언이에요. 예. 이 버크셔 해스웨이 한 종목 시총도 안 되고 참고로 아마존이 1258빌리언, 알파벳이 1346빌리언,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1800빌리언이니까 실제 전체 미국 시장에서 지금 이 다우 운송 섹터 자체가 예. 이 산업의 큰 이 구조 자체가 좀 많이 변했네요. 이게 예전 같으면은 왜 우리 그 엑슨모빌이 시총 1등하고 네, 예, 굉장한 그 전통 기업들이 전체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때에 비해서 상당히 전통 섹터들의 비중 자체가 계속 낮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 가운데서도 섹터별로 섹터 내에서 기업별로 잘하는 기업하고 못하는 기업들이 계속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앨런 그린스펀이 경기 지표를 볼 때 아까 페덱스 예. 주가를 본다 이런 얘기를 우리 남궁주임 주임이 또 했었는데요. 앨런 그린스펀이 재임을 했던 기간이 1987년 예. 그 이후에 재임하셔가지고 2006년까지 19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옛날 그렇죠. 그때랑 지금이랑은 확실히 다우 운송 지수가 예. 경제를 대변하는 지수로 보기에는 약간 예.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S&P 500이 거의 한 35트릴리언 되는데 사실 이 운송 섹터만 보더라도 1트릴리언이 안 되니까요. 0.6트릴리언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 정도 예, 차지한다고. 물론 뭐 이 운송이 주는 시그널은 있을 거예요. 예, 그 그렇죠. 시그널이 있지만 그것이 전체를 대변한다기보는 거는 조금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얘기는 아까 우리가 좀 예. 하긴 했었는데 예. 또 추가적으로 좀 봐야 예. 될 게 있나요? 지금 어쨌든 정고점 부근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6월 14일 날 미국제 10년물이 3.47% 기록을 네. 했는데요. 지금 3.45까지 올라왔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계속 그냥 지지부진해서 좀 낮아지는 상황인데 그때 대비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오히려 빠졌어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은 빠졌습니다. 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2.37%로 올해 4월에 한 3% 이상 갔었던 것이 많이 빠졌고요. 실질 금리는 오히려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지난주에 그 2년물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오면서 0.42% 마이너스 0.42% 포인트로 마이너스 폭이 더 좀 확대가 됐고요. 회사채는 뭐 큰 변화는 없었고 하이힐드가 다시 8.64%를 기록하면를 지난주에만 59bp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50bp 올라오면서 5.0%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 약간 최근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 비추세 구간이라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회사채랑 하이힐드 예. 금리를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될지 저는 거기 이 힌트를 준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시면 무디스의 이 트리플 A가 4.48%로 지난주랑 변동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초우량 기업의 회사채 금리는 변동이 없고 4.48이면 굉장히 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보면 아닌데 하이힐드는 8.64%로 59bp나 올라갔다는 얘기는 예.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아무래도 그 등급이 낮은 회사의 디폴트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지다 보니까 예. 하이힐드 금리는 올라가는데 지금 우량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는 아주 스테이블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원래 이제 경기가 초우량 기업한테도 크게 타격을 주는 예. 그런 경기 침체가 오면 이 트리플 A 등급의 회사채 금리도 더 급등을 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좀 안정화되고 있잖아요. 예. 이것만 보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긴 오는데 좀 마일드한 침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저도 이제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다 안 좋아지면은 뭐 등급이 좋은 회사채든 등급이 나쁜 회사채든 다 가격이 빠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다 이제 가격이 빠진다는 건 금리가 급등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회사채의 우량 등급 채권하고 비우량 등급 채권, 정크본드 수준의 정크 등급 채권이 차별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거는 좀 심리하고 수급이 지금 악화된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품 시장이 이렇게 한계 기업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 기업들의 제조 코스트에 해당되는 그런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이 계속 치고 올라가면 정말 이제 영향을 주는 건데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 뭐 구리 가격 다 너무 이제 안정화되고 있어요. 예, 계속 이제 쿨다운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유가는 WTI 기준으로 85.19를 기록했는데 지난주에 마이너스 1.9% 빠졌고요. 그리고 리그 카운트는 8개 늘어서 599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리는 계속 그냥 저점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3.56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는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7.8달러를 기록했는데 고점 기준에서 한 19.8% 빠졌습니다. 거의 20% 정도 하락을 했고요. TTF 가스라고 해서 유럽의 도매 가격이거든요. 천연가스 이 도매 천연가스 가격은 187.79 유로를 기록했는데 고점 대비 무려 44.6%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천연가스 가격이 저도 이번에 계속 치고 올라가는지 그걸 계속 유심히 봤는데 큰 폭으로 빠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지난주에 좀 강세 반전을 했고 물론 이제 금요일 날 저희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좀 밀려서 빠지긴 했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은 1,384.8원 기록하고 있고요. 0.4% 주간 기준으로 올랐습니다. 네. 달러 통화 수합이 네. 그거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통화 수합을 지금 논의를 생각하고 있다. 네. 이 정도의 코멘트가 나왔는데 그 정도 코멘트만으로도 시장 심리가 꽤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 밸류에이션도 좀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코스피 밸류에이션 지난 우리 추석 이후에 4일 정도 거래일이 있었고요. 네. 주가는 0.1% 정도 하락을 해서 약보합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보다는 괜찮았네요. 미국 시장이 4.77% 지난주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시장은 0.1% 빠졌고요. EPS 추정치는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마이너스 0.5%가 주간 기준으로 빠졌습니다. 이게 뭐 멈추는 또는 이 하락폭이 좀 완화되는 이런 과정에서 주가가 좀 추세적으로
좀 랠리를 보이거나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그런 모습은 보이진 않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는 의외로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엔솔 요런 그동안 약했던 반도체 업종 대표주들이 좀 올랐고요. 주간 단위로 다 올랐네요. 예, 예. 네. LG엔솔 특히 계속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네. LG엔솔의 그 이익 추정치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각각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4.4% 주간 기준으로 EPS가 하향 조정되면서 계속 좀 추세적인 하향이 이어지고 있고 시장에서는 언제가 이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는 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YTD로 코스피는 19.98%가 하락을 했고요. EPS는 8.3% 하락을 했는데 9월 16일 기준으로는 PER이 9.7배에 거래가 되고 있고 PBR은 0.89배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ROE는 9.15%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EPS도 같이 네. 빠지니까 주가가 좀 웬만큼 빠지더라도 예, PER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그러네요. 않는 PBR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ROE 자체가 거의 많이 갈 때는 10% 근처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ROE는 결국 자본분의 순이익인데 네. 순이익 추정치가 빠지다 보니까 ROE도 좀 약해지는 그래서 9%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주요 기업 PER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9배, 8배 그리고 자동차가 현대차, 기아차가 뭐 6배, 5배, KB금융 4배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25배, 28배 이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은 좀 전체 지수 차원에서 PBR이 지금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가 싸다고 얘기를 네. 하지만 어느 정도 싼 건가 그거에 대비해서 또 PBR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또 ROE잖아요. 네. ROE가 높으면은 PBR이 높아도 그렇죠. 정당화될 수 있다고 텍스트에 나오기도 해서 두 개를 좀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PBR 보면은 이제 자료는 블룸버그고요. 최근 10년, 12년, 뭐 2010년부터 해서 2022년 최근까지 PBR만 가져왔고요. 히스토리컬하게 보면은 2010년 12월 21일 1.44배까지 갔어요. 예. 이때 기억하시겠지만 지수가 굉장히 화랑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원자재 슈퍼사이클 랠리도 그렇죠. 거의 이제 정점에 갈 때였고 이익도 잘 나왔어요. 이익도 잘 나왔고요. 그래서 이때 1.44배를 기록했던 게 2010년 이후로 가장 높은 PBR을 우리나라 코스피가 기록을 했었고요. 지금은 0.89배 수준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높았던 때가 2021년 6월 말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거의 지수도 최고점이었잖아요. 네. 그때가 1.25배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코로나 때는 0.57배까지 이때는 뭐 그냥 아주 헐값에 거래돼서 아주 완전한 뭐 지나고 보면은 완전한 그 매수 찬스였던 거고요. 평균을 보면은요. 전체 한 12년 전에 걸쳐서 평균을 이렇게 내봤는데 이게 1.03배 정도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평균보다는 지금 한 10% 이상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가 됐다고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PBR을 정당화할 수 있는 ROE 수준도 좀 가져왔는데 ROE만 지금 뽑아왔을 때 역시 지난 2010년 말 정도에 PBR이 1.44배 기록할 때 네. ROE 역시 14.99%, 야, 15%가 나왔어요. 15%가 나왔었습니다. 예. 상당히 높은 ROE 수준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 뭐 계속 등락을 하다가 지난 그 2021년 9월 달 정도에 거의 이제 지수가 고점 부근을 좀 지난 상태였긴 하지만 이때 ROE가 11.08%까지 나왔습니다. 10%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로 계속 이제 흘러내려서 지금 9.16%,
9%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PBR 뭐 저평가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저평가된 PBR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수익성 자체가 네. 늘어나야 된다. 지금 싸긴 싼데 뭘 보고 싸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볼 때는 PBR의 어떤 회복이나 개선 이런 것들이 본격화돼야지만 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싼 건 맞습니다. 평균 대비해서 싼 건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은 추세적인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너무 좋은 자료네요. 2020년 코로나 직전에도 보니까 PBR이 0.9가 깨지면 예. 2016년 같은 경우에도 예. 깨졌다가 그때도 뭐 중국발 위기에다가 도이치방크 뭐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는데 0.9가 깨지면 또 바로바로 회복하면서 또 1.1까지도 올라가고 예. 그랬었는데 19년도에도 보면 그때 당시에 PBR이 0.9 밑으로 떨어졌는데도 보면 예. 좀 지지부진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때 2019년처럼 예. 0.8에서 0.9 요 사이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도 해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ROE를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9%는 유지를 해주다가 예. 2019년도에 ROE가 7%대까지 예. 떨어지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PBR의 밴드 이 범위도 예. 약간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그렇죠. 예. 그래 됐었고 그런데 지금은 ROE가 9.16% 예.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ROE에 비해서는 PBR이 조금 너무 낮게 거래되고 있다. 뭐 약간 이렇게도 예. 볼 수가 있고 지금 0.9가 깨져서 0.89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얼마나 이제 이익이 다시 돌아설지 예. 주가가 선행 지표니까 2017년, 18년처럼 다시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멘텀이 내년도에 일어날지 예. 아니면 여기서 더 이익이 레벨 다운되면서 예. ROE가 더 훼손될지 예. 요게 그 관건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이 일정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 소각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그러네요. 국가이기 때문에 이 ROE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북 자체가 너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자사주 매입 소각에 비롯된 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익의 안정성 그러니까 PER이 좀 안정적 PER의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는 시클리컬하기 때문에 네. 북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금리 잠깐 보시면 국내 금리에서 신기한 현상이 발생해냈는데 국고채 10년물이 3.77%를 기록을 했고요. 네. 10년물이 그리고 3년물이 3.77%. 똑같네요. 예, 그래서 10년물하고 3년물하고 지금 같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럼 그 두 개의 차이인 장단기 금리 차도 역시 0%로 같은 상황이라서 지금 사실 이것만 보면은 우리나라도 역전 현상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그런 거에 좀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리만 보면은요. 지난주에 그 3년물이 23bp나 올랐어요. 예. 10년물도 15bp. 이거 역시 사실 미 연준의 어떤 그 스탠스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서 FOMC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 투자하시는 기관 투자가 예. 또 되게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보니까. 예, 채권에서 그 동안에 뭐 한 20년 내내 이 금리는 예. 이렇게 하향 추세였기 때문에 채권 매니저들도 결국은 강세론자들이 늘 승리를 했었거든요. 예. 금리는 계속 저점을 갱신하면서 빠졌었기 때문에 결국 채권도 강세론자들이 승리하는 그런 게 20년 내내 이어졌다면 최근에 이제 10년물이 이렇게 3.77까지 예. 올라가고 약간 멘붕일 거예요. 예. 멘붕이고 지금 여기서 정고점을 돌파하면 어떡하나 예. 그런 걱정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주간 기준으로 15bp지만은 10년물이잖아요. 네. 듀레이션 뭐 간단하게 말해서 만기가 10년물이기 때문에 이게 1% 올라갈 때마다 네. 10%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10%가 변동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럼 15bp가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으로는 마이너스 1.5%가 빠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채권에서 마이너스 1.5%가 일주일 만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이게 주식하고 변동성 자체가 그러네. 만만치 않은 거죠. 네. 예. 코로나 직후에 이제 금리가 바닥치고 올라올 때 그때 우리 기관 투자가 분 중에 CIO 하시는 분이 예. 이제 채권이 위험해졌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정말 금리의 딱 바닥이었고 그리고 다른 이제 농협에 이제 CIO 하시는 분 만났더니 0.1% CPP 올라갈 때마다 160억이 터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보다는 아무래도 채권 보유 비중이 예. 기관 투자가들이 많으신데 그 뭐 보험이나 은행 이런 쪽 말씀드리는 건데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최근에 이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심할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반면에 중시지변자금 잠깐 살펴보면요. 네. 투자예탁금은 52.6조 원으로 0.7조 원이 늘었고 신용융자는 19조 원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금요일로 봤을 때 0.8조 원이 늘어서 16.2조 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가 8.7조, 코스닥 7.5조.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거래대금 자체는 조금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닌가 싶고요. 증권주도 최근에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내용 중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게 지난주 미국 시장이 4% 이상 4.77%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는 오히려 0.1% 정도로 선방을 하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요. 그때 10월 말에 우리가 먼저 저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의 저점은 2009년 3월 달에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도 그때도 이제 2018년 12월 달에 우리 지수는 안 빠지고 미국 지수는 좀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 지수가 먼저 바닥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난주 모습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바닥이 조금 임박했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9월 19일 채플미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상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